자, 이제 용적률 외우겠습니다. 용적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좀 낫나요? 그러네요. 아까 너무 작았구나. 어쩌니. 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그리고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근, 통일중 그랬죠?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900, 1100, 1300.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1300, 그 다음에 1500. 이게 이제 법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1500, 1300, 900, 1100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놓으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쉬우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럼 딱 눈에 들어오니까 얘만 알아도 되고 얘만 알아도 돼. 하나만 알면은 다 찾는 거예요, 이제. 근데 뒤죽박죽 돼 있는 거를 바꿨고, 건폐율도 마찬가지예요. 외울 때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50, 50, 60, 60, 50, 90, 70, 70, 90, 80, 70, 90, 80, 70, 8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20, 20, 20, 20, 20, 40, 20, 20 이러는데, 그런데 그분 강의를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들었는데 또 재미도 있어요. 졸릴 때 그분 따라서 운율에 따라서 막 시절 하듯이 하면은 잠이 깨는 효과도 있지만 이제 요령껏 하는 게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건표를 아까 어떻게 했죠? 50, 60, 70 여기만 한번 떨어뜨렸죠? 식으로 여기는 얼마였죠? 70, 80, 80, 90 그렇죠? 007 그리고 다 20이고 4계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목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통일중이 여기서 더 효과가 있어요. 이제 아까 건표는 숫자가 단순하니까 좋은데 요거는 길기 때문에 이제 외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훨씬 유리하다 이거고. 자, 이제 용적률입니다. 여기는 100부터 시작을 해요. 100, 150, 200, 250, 300 그리고 껑충 띄어서 500입니다. 500. 그래서 공짜로 먹는 거 하나 두 개 있죠. 공짜로 먹는 거. 1종하고 요거 3종. 공짜로 먹는 거. 이제 공짜로 먹는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 해야 돼. 외웠다고 어느 순간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자, 3종 일반종은 얼마라고요? 300이에요. 300. 얘는 이제 300부터 시작해요. 300, 350, 400 그렇습니다. 공업적은 50쪽 올라가고 주거적도 50쪽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번 200 껑충 뜁니다. 껑충 떠서 얘가 얘보다 커요. 얘는 400이고 쟤는 500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비교를 자꾸 해야 돼요. 옆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도 하고 앞뒤로도 하고 비교를 여러 가지 해야지 나중에 어딘가 갔다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길을 안 헤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비교해봤고 얘는 공짜로도 먹었고 얘는 300부터 시작하고 이런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다 보면 절대 안 까먹고 나오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절대 안 까먹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를 해서 착각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예요? 80 아니면 100. 80 아니면 100. 제가 그럼 80 아니면 1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100을 두 개를 이미 찾을 수 있어. 어디? 그렇죠. 계획관리죠. 또 하나 무슨 녹지? 무슨 녹지? 무슨 녹지? 생산을 읽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줘야지. 그래야지 이 토지의 성격을 공부한 거잖아요. 같이. 편입이 예상된다.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걸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냥 외워서가 아니고 100을 찾으세요. 그럼 이걸 만약에 100을 찾은 분들은 얘네들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뭐라도 안 틀리고 혹시 공부에 쉬운 문제 나와도 그건 안 틀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유보용도지역이라는 게 또 나와요. 들어가면 유보용도지역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개발 안 할 수 있는 거 얘네가 두 개는 들어가 유보용도지역이 하나 더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그럴 때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생산 녹지가 100인데 그건 시험에 틀려도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이걸 틀리면 이제 제 강의를 열심히 안 들었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그거 외우는 거고 외우는 거 틀려도 돼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있는데 80, 100,
80, 80, 또 당연히 80이겠죠. 그리고 계획관리와 자연녹지가 100입니다. 요거 틀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왜냐면 외우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하나하나 잘 외다 보면 중요도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얘 두 개만 기억해야 된다고. 아는 거지, 아는 거. 알면은 제가 한 5월쯤 되면은 안 봐도 되는 거지. 7월쯤 되면 안 봐도 되는 거지. 자, 80페이지, 87페이지에 50, 60, 70, 그리고 여기 책은 뒤죽박죽인데 나중에 이제 이걸로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저랑 할 때만 합시다. 그리고 유학집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자, 건폐율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전에는 여기서만 나왔는데 이제는 이 표에서도 전에도 한 번씩 나왔습니다. 전에는 건폐율이 한 7해마다 나왔는데 건폐율이 10년 동안 7번 나오면 용적률이 2번, 3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 표가 한 번쯤 나왔어요. 안 했습니다. 제가 어려우니까. 요것만 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물어보니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도시 외의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녹지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30이고요. 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40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자,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자,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조금 이따 공부할 건데, 이게 이제 용도지구 이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60%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70%고 무슨 산업단지 하는 것들은 80%입니다. 요거 복습 한번 해보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도시로 부르는데 그중에 안 되는 게 농공단지와 준산업단지는 도시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근데 농공단지는 이제 70이고요. 준산업단지는 도시는 아니지만 80이에요. 자연공원은 좀 이따 얘한테 묻어가지고 60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한번 봐봐요. 30, 40, 40, 60, 60, 70, 80 하는 게 있었죠? 개발진흥지구의 자연녹지. 여기는 도시 외의 개발진흥지구나. 예, 제가 이걸 40이라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발음이 비싸니까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얼마요? 40.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얘가 제일 쉬워요. 발음 쉬우니까. 수산자원.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자연녹지. 녹지도 아니고 자연녹지는 30. 또 도시외지역은 40이니까 얘는 버려도 됩니다.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제가 수산 40 해줬는데. 했죠? 예전에는 하숙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뭘 했어요? 돈이 많은 애들은 안동에서 대구 가서 하숙을 하고 돈이 좀 적으면 대구 가서 뭘 했어요? 자취를 하죠. 자취하면 옛날에는 고기가 없어서 풀떼기를 많이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안 그래요? 유학에만 살아서 모릅니까 그걸? 자취를 할 때는요 가끔 뭘 해줘야 돼? 육식을 해줘야 돼요. 자취할 때는 육식을 해줘야 한다. 자연취락지 얼마요? 60. 그럼 이제 자연공원은 그냥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60으로 따라가세요, 이제. 자, 농공단지는 도시가 안 됐죠? 그러니까 70. 나머지는 80. 준산업단지는 도시는 아닌데 80. 그러면 앞에 있는 준산업단지 다시 한번 공부한 거고, 농공단지 또 공부한 거야. 그죠? 여기다 채울 수 있죠? 자, 얘는 버려. 이거 뭐라고요? 아니야, 40인데 뭐라고? 수산자원 보고요. 이거 뭐라고요? 자취, 자연취락지요. 이건 또 자연공원. 얘 무슨 단지? 농공단지. 각종 산업단지는 80.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 그냥 단순히 대뇌가지고는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돼. 맨날 까먹는 거예요. 이제 암기 팁을 자꾸 줄 거고, 지금 안 준 것들도 나중에 암기 팁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해결해 드리니까 열심히 들으시면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누구보다도 이제 공법을 그래도 다른 데 들은 것보다는 유리하게 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10점 이상은 더 맞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것만이 아니고 그냥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그냥 자 30, 40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죠. 어려운 거 하라고 안 해요. 이거 틀리지 말아요. 근데 이거 안 틀리면 만약 이 문제 나왔을 때 정답 확률이 80% 되거든요. 이거만 안 틀리면. 근데 대충 이어가지고 흐릿하면 확률은 5분의 1밖에 안 돼. 20%. 근데 특히 공법은 모르고 찍으면 20%인데 조금 알고 찍으면은 이상하게 답을 비껴나갑니다. 이제 어렵게 틀리게 뭘 함정을 유도를 하거든. 출제한 애들이. 답도 4번이 조금 더 많아요. 4번이. 옛날에는 4개 지문 중에 3번을 많이 냈어요. 선생님들이 답을. 왜냐하면 1번은 너무 노출되는 것 같고 2번도 그렇고 4번도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숨기려고 3을. 근데 여기 1, 2, 3, 4, 5 중에 얘가 제일 숨어있다는 인간의 심리가 다 제가 세봤어요. 답을. 원래 8분의 8개씩 나와야 되는데 답이 근데 얘가 9개, 10개 나올 때가 많아요. 얘가. 다른 것들은 7개, 8개가 나오는데 다 세봤어요. 10년째 내가 다 세봤어요. 저는 연구도 많이 하지만 또 요령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면 4번 찍으라 했는데 작년에 집할 때문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학원에서 공부해서 1차는 됐는데 이제 2차 혼자 공부가 떨어지고 우리 학원 왔는데 그 학생도 한 5월인가 왔는데 안 나오다가 진짜 7월 이후부터 조금 공부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이제 학원 계속 안 나오라 해서 합격했는데 1차 합격은 계산 문제를 자기가 몇 개 풀었어요. 근데 맞아서 푸는 걸 한 2개인가 3개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말대로 4번 찍었는데 여기 3개가 맞았어요. 답이 4번이게. 자기가 푸는 거는 다 맞고 못 푸는 거 찍었는데 거기 4번이 다 걸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합격했어요.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4번보다 저는 4번 찍어요. 저는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좋은 출장 내가 이시야 그럼 2번 찍고 나는 3, 4번 걸 좋아해요. 3번 찍고 그 운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번호 찍으세요. 운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쭉 세가지고 너희네 번호수 적은 걸 찍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누구한테 통하냐면요. 정답이 한 80% 되는 사람한테 통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빠진 거가 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틀린 거 자체, 내 점수 자체가 반이 안 되면은 내가 안 쓴 거가 답일 확률이 높지가 않아 그렇게. 통계 근사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리고 시간 없으면요. 이렇게 짧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쓰지 말고 5번에다가 이렇게 한 줄로 딱 그으면 5번 체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알려줘요. 저는 시간 좀 아낄 수 있잖아요. 이거. 마킹 하다 보니까 뒤에 못 풀었어요 10개를. 근데 막 뺏어가려고 그래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체크한 거. 근데 이렇게 찍을 수 없잖아. 찍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찍다 보면은 너무 심하게 찍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려면 막 떨려갖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마킹이. 물론 이제 한 5개 정도는 되겠지만 20개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88페이지 거기 이제 30, 40, 40, 60, 60, 70, 80을 한번 외웠습니다. 숫자를 하면서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옆에 있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숫자도 해보고 앞으로도 해보고 뒤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거고 용적률은 보지 말고요. 용적률 모의고사 내는 돌돌이들인데 걔네들은 상대하면 안 돼. 그럼 무시. 거기 89페이지. 89페이지에 5번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5번. 도시적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까먹어도 해요. 그냥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법에는 접도구역, 도로에 접해 있는 일정한 구역을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만만하게 정사진 곳들 이렇게 있죠. 현대처럼 쌓여있는 것들 이런 데들이 접도구역입니다. 여기서 논밭을 일구거나 건축을 하거나 또는 철탑을 세우거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도로가 유실되잖아. 그래서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학원은 도로에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있습니다. 인도에 붙어있잖아. 인도도 도로예요. 있죠? 근데 여기는 도로에 붙어서 건축 못하거든. 근데 도시는 도로에 붙어서 건축해요. 그러니까 도시적에서는 뭐가 적용한대요?
접도 구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하고. 자, 농지증.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됩니까?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 그쵸? 농업 경영할 자, 하는 자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 예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농지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지가 도시 지역에 있대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농지가 됐는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먼저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정치, 협의, 심의해서 이 농림지역에 있던 농지가 도시로 바뀌었어요. 이때 협의를 관계기관인 농장과 협의합니다. 다시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걸로 쓰는 것을 농지를 전용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농지를 전용한다. 전용. 이렇게 전용하면 전적으로 농지를 쓰나 전문가 할 때 전적으로. 전송무대 할 때 전. 근데 이걸 바퀴를 달면 굴러가서 다른 걸로 쓰는 것을 전용한다. 전용. 다른 걸로 쓰는 거예요.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쓰는 겁니다. 농지 전용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장 허가 받아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래 그 농지를 다른 걸로 써도 돼. 허가해줘야 됩니다. 원칙. 근데 이거 봐요. 어떤 농지가 대규모로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청취합시다. 어째 농지법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자,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를 다른 걸로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농장 허가. 근데 이 농지를, 여기 농지가 속해 있는 이곳을 도시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농장과 협의해야 돼요. 이 노란색을 이렇게 말할게요. 협의를 거친 농지. 됐어요? 협의를 거친 농지. 그럼 농장이 이 농지는 도시화 시켜도 된다고 협의해줬죠. 협의를 거친 농지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예. 그 농지법에 나와요 이제. 맞잖아. 여기서 포기했잖아 농장이 어차피. 그죠? 이거 아파트 지으세요. 협의했단 말이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농지들은 이미 협의를 거친 농지들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도 필요 없고 또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수주할 수 있는 거야. 도시에 있는 농지는 취득할 때 뭐가 필요 없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가 없다. 근데 도시 중에 여기 녹지역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여기에도 농지가 있겠죠? 생산 녹지 같은 거 있거든. 여기 있는 농지는 농업 경영을 포기한 농지가 아니에요. 서울에는 지금 거의 뭐 농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북한사자 같은 데 있는데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수동 중공업지역 지금 땅값이 평당 1억인데도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거기 배추밭가 크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강동구 같은 데 가면 농지가 제법 많았습니다. 논밭 같은 게 그것도 많았어요. 자, 여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간 농지는 농지 기능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농사 짓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농지 전용 허가도 필요 없고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건데 녹지증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안동시장이 됐는데 도서관을 짓고 싶대요. 도서관 이걸 뭐라고 다른 말을 해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용도 지역에 제한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도 돼요. 또 읽어주고 또 해주고 할 거니까.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안동에 못 와요, 이제. 다 기억하는데 뭐하러 옵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안 와버리지. 자꾸 까먹어야 오지, 제가. 자, 그래서 녹지적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일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어. 도시군 계획 시설일 때. 안동시에서 도서관을 짓고 싶을 때 농지를 취득한대요. 그때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네. 자, 여러분이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자, 이 말을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풀지. 나중에 기억나고 풀지. 그래야지 다음에 혼자 읽을 때도 이 말이 그 말이고 아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는 못 풀어요. 자, 89페이지 봅시다. 89페이지. 네모 봐요. 네모. 자, 1번 접도구역 적용되지 않는다고 있죠?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런데 녹지지역에서는 계획 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증이 적용된다. 즉 우리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 적용된다.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농지법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는 내용이 농지법엔 잘 안 나오는 건데 서로 침범을 잘 안 해요. 침범 안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농지법 문제 39번에 다음 중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것은 그랬어요. 필요 없는 거 2번
상업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법에서. 다음에 89페이지. 이 지정 지역에서 행위 제한. 자, 용도 지역이 아직 안 정해져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유리하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무슨 지역에 준해서 자연환경 보호전역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그게 1번이고요. 자, 세분되지 않았을 때. 관리지역은 됐는데 여러분의 땅이 세분되지 않았어. 그럼 기다렸다가 이용해도 되고 현재 이용하고 싶으면 가장 불리한 거. 무슨 관리지역? 보전관리죠. 자, 도시는 됐는데 세분되지 않았어. 그럼 무슨 녹지? 보전녹지. 보전녹지. 자연스럽게 틀리시네요. 좀 전에 알았는데도 자꾸 자연스럽게 까먹어요. 까먹는 게 당연합니다. 자, 보전만 찾으면 된다. 거기 보전이 3번 나와요. 보전에다가 동그라미 쳤다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90페이지. 용도지구. 매번 이렇지 않죠? 이거 매번 이렇지 않죠? 용도지구. 뭐였습니다. 용도지구. 아, 저녁에 하시겠다고요? 수업? 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잘 안 들리죠? 거의. 좀. 그런가요? 그분 시험 쉬었다 할까요? 그렇죠. 뭐, 못 들으시니까. 그죠? 그럼 12시까지 한번, 여기 식사 지금. 그럼 12시부터 하시죠. 좀 10분 커피 한 잔 드시고.